짠. 자, 이제 그 노지에서 그 떡붕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걸 촬영하고 낚시를 갔다 와서 그 조가와 같이 이렇게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내림 낚시. 이건 이제 그 두 바늘 바닥에 닿는 낚시, 요거 내림 낚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론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제부터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낚시를 보면은요, 바늘을 기준하면 바늘이 바닥에 닿으면 바닥 낚시, 띄우면 띄울 낚시, 요거 뭐 다 아시는 거고, 찌를 기준하면요, 찌가 이제 붕어가 입질을 할 때 찌가 올라오면 올림 낚시, 내려가면 내림 낚시, 뭐 이렇게 이제 크게 바늘과 찌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일반적인 바닥 올림 낚시, 요거는요, 우리가 그 토종붕어 낚을 때 이제 쓰는 낚시 채비법이지 않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찌와 채비가 수직을 이루기보다는 사선을 그리고 이 채비가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붕어가 입질할 때, 자,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찌가 내려가는 그 내림 낚시에서는요, 찌하고 그 채비가 반드시 수직으로 바닥에 닿아야, 이제 이 실전에 들어가면은 꼭 내림 낚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응용 낚시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응용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입질은 오는데 허챔질이 많아진다.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그 슬로프 찌라시를 줘가지고 이제 슬로프 낚시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자, 윗바늘이 바닥에 살짝 닿는 우에바리 톤톤. 지금 이게 바로 이제 그 내림 낚시의 기본이거든요. 요게 윗바늘이 바닥에 살짝 닿는 우에바리 톤톤, 뭐 우아바리 하는데 이제 우에바리 톤톤, 그리고 이제 아랫바늘이 바닥에 살짝 닿는 시다바리 톤톤, 이제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윗바늘이 집어제 역할을 하고 바늘이 뜨게 됐을 때 아랫바늘이 바닥에 살짝 닿는, 이거는 이제 그 찌 맞춤을 할 때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건 이제 다음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네 번째로 두 바늘을 바닥에서 살짝 띄우는 훅가들이, 이런 것, 그리고 이제 각종 단차 낚시로 이걸 전환을 할 때 수직으로 채비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건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그 바닥 낚시, 즉 내림 낚시에서 두 바늘의 기본 모습을 보면은요, 여기서 윗바늘이 찌와 수직으로 바닥에 살짝 닿아 있고, 자, 이게 뭐냐 하면은요,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이게 이제 편납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떡밥을 달았을 때 여기 이렇게 이거예요. 이 수직으로 편납, 위에 바로 수직으로 이제 여기 보면 찌가 있겠죠, 그죠? 여기에서 수직으로 내려와 가지고 요 바늘이 바닥에 살짝 닿아 있고 위에 바늘입니다. 그 다음에 아랫 바늘은 단차에 따라서 바닥에 누워 있다. 여기서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워 있다,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거 하고 이걸로 할까요? 여기서 편납이고 이렇게 윗바늘이 바닥에 살짝 닿아 있고, 또 한 경우는 이렇게 슬로프를 줘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경우도 있다. 요런 경우도 있고 요런 경우도 있겠죠. 조류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이렇게 눕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누워서 그 슬로프가 있는, 요 슬로프는 이제 경사도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자, 요게 있는데 정도만 다를 뿐이다. 자, 예를 들어서 오눈꿈에 찌맞춤을 했다면 바늘이
바늘에 떡밥이 있거나 없거나, 찌의 눈금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되는 거죠. 이거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원칙은요. 근데 이제 낚시를 가서 해보면, 여기에 있는 떡밥이 풀리게 되면 찌톱이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찌맞춤이라든가 이런 것이 요곳에 바늘 무게를 편납을 가지고 찌맞춤을 할 때 이 바늘의 무게를 달았는데, 요 바늘이 바닥에 누워가지고 바늘의 무게가 찌 부력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떡밥이 풀리면서 눈금의 변화가 온다면 찌맞춤과 수심 측정에서 잘못된 낚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이제 설명 다 이해가 되게 해드릴게요. 이건 이제 요 바늘하고 아랫바늘, 윗바늘, 아랫바늘의 단차, 이거하고는 무관합니다. 찌맞춤과 수심 측정을 바르게 정립해야만 이제 실전에서 응용으로 갈 때, 이럴 때에 훨씬 빠르게 이거를 다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편납의 높이하고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이건 떡밥이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있을 땐 떡밥의 무게에 의해서 윗바늘이 바닥에 살짝 닿아 있고, 아랫바늘은 이게 슬로프를 줘가지고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자, 이 떡밥과 이 떡밥이 다 풀렸어요. 이랬을 때에도 찌의 목수는 변화가 없어야 한다. 즉, 편납의 위치가 내려가거나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만 된다. 그래야만 올바른 찌맞춤과 올바른 수심 측정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찌맞춤 이론이에요. 위 그림에서 윗바늘과 아랫바늘의 위치를 보면, 윗바늘은 우에바리 톤톤, 그렇죠? 살짝 닿아 있는 겁니다. 자, 윗바늘은 찌의 부력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이거는요, 부력에 영향을 준답니다.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랫바늘은 어때요? 아랫바늘은 찌의 부력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 누워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떡밥의 무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바늘이 여기에 바닥에 누워있기 때문에 찌의 부력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편납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바늘이 바닥에서 뜬 상태로, 예를 들어서 오목 맞춤을 했다면, 오눈금에 맞췄다면요, 이 바늘이 이렇게 바닥에 누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바늘 무게가 찌 부력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떡밥이 달려 있을 때는 이 바늘이 어때요? 이 바늘이 이 바늘 무게를 대신하기 때문에 오목 그대로 되는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요, 요 바늘은 뜨잖아요, 이게. 왜 뜨냐면요, 아랫바늘의 무게가, 물속에서의 무게가 이 찌 부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요 바늘 무게가 이 편납의 양을 잘라낸 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윗바늘이 살짝 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결국 찌의 오눈금에 찌 맞춤한다면 영향을 미치는 윗바늘 하나만 도래에 달아서 오눈금에 찌를 맞추면 끝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요, 이제 이걸로 할게요. 이게 나올랑가 모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외바늘, 이건 뭐냐 하면요, 윗바늘이에요. 윗바늘.
윗바늘 하나만 요 편남 밑에 달려있는 도래에다가 요거를 달아가지고 찌 맞춤을 오목에 하는 겁니다. 오목에. 알겠죠? 오목에 맞춘 다음에 자, 수심을 측정을 이제 해가 할 때는 여기에다가 수심 측정 고무를 달아가지고 여기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찌를 이제 오목에 맞췄어요.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단차를, 아랫바늘 단차를 뭐 3cm로 하든 5cm로 하든 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달아서 낚시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결국은 뭡니까? 두 바늘 바닥 낚시에서 찌 맞춤을 할 때 어떻게 한다? 바늘을 하나만 단다. 하나. 바늘을 하나만 달아가지고 오목 찌 맞춤이라면 오목에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수심도 측정합니다. 수심 측정 고무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맞추고 난 다음에 이 아랫바늘 이거를 목줄을 달아가지고 요 단차를 주고 낚시를 하게 되면 항상 바닥 요 바늘이 여기 떡밥에 의해 가지고 여기 닿다 해가지고 목수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바늘은 자, 찌 맞춤을 할 때 여기 달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 바늘 무게는 찌의 목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바늘이 굴러다니든 뜨든 간에 이건 뜨면 안 되죠. 굴러다니든 어쨌든 이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찌 몫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랫바늘은 찌 맞춤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수심을 측정한 후 단차를 정하여 도래에 달아주면 끝.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 번 더. 자, 오눈꿈에 찌 맞춤을 한다면 영향을 미쳐주는 윗바늘 하나만 도래에 달아서 자, 오눈꿈에 맞추어가지고 이렇게 수심 측정을 하면 찌 맞춤과 수심 측정은 끝.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죠?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이제 외바늘 기준, 윗바늘 기준이에요. 윗바늘 기준 오목, 오눈꿈에 찌 맞춤을 한 후 수심 측정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수심 측정은 윗바늘에 수심 측정 고무를 부착하여 오눈꿈을 수면과 일치시킨다. 자, 그러면 이제 수심 측정까지 끝난 거예요. 자, 찌 맞춤은 오목 맞춤이에요. 1, 2, 3, 4, 5. 오목 맞춤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이제 그 떡밥을 달아가지고 캐스팅 한 겁니다. 자, 했어요.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찌의 변화가 없어. 아, 그러면 수직으로 앉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원하는 단차를 주고 아랫바늘을 도래에 달면 수심 측정은 끝이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슬로프 낚시의 수심 측정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바늘? 외바늘. 아랫바늘, 윗바늘, 윗바늘. 자, 요게 이제 수심 측정까지 끝난 거예요. 자, 여기서 빈 바늘을 달고 오눈꿈 찌 맞춤을 했다. 이거는 지금요, 이거하고 별개입니다. 이거하고 별개예요. 지금까지 해온 방법을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했던 낚시는 아마 이렇게 낚시를 했을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빈 바늘, 떡밥을 달지 않은 두 바늘을 달고 오눈꿈, 오목에다가 찌 맞춤을 했습니다. 자, 수심 측정을 어느 바늘에 기준 해가지고 하나요? 어느 바늘에 했습니까? 윗바늘 기준 해가지고 오목 맞춤 했죠? 이렇게 했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오눈꿈 찌 맞춤에서 자, 윗바늘로 수심을 측정하였다. 자, 그러면 이제 떡밥을 다 던지면 찌의 눈금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랫바늘 단차는 7cm를 주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뭐 3cm, 5cm 관계가 없어요. 자, 여기서 오목에 찌 맞춤을 했고 수심 측정도 오목에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바닥은 여기입니다. 이 아랫바늘이 바닥에 닿지 않고 뜬 상태에서 오목 찌 맞춤을 한 거예요. 맞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떡밥을 달아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닥.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여기에다가 오목을 맞춘 거예요. 이렇게. 1, 2, 3, 4, 5. 오목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 윗바늘의 떡밥도 풀리고, 이곳 아랫바늘 떡밥도 풀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떡밥이 풀리면 아랫바늘의 물속 무게가, 요 아랫바늘의 물속 무게가 바닥에 뒹굴뒹굴 굴러다니고 있기 때문에 바늘 무게가 없어져서 육눈금을 나타낸다. 자, 다시 말하면 요거는요, 예, 바닥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지금 요 윗바늘은 떡밥이 다 풀렸어요. 이건 떡밥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여긴 다 풀려도 바닥에 뒹굴뒹굴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랫바늘의 무게만큼 이 찌의 부력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윗바늘이 뜨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아랫바늘은 여기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어요. 자, 우리 찌 맞춤을 한 거는 이 두 바늘이 다 바닥이 아닌 물 수면 중간에 떠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목 맞춤을 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떡밥이 다 풀렸을 때 이 한 바늘의 무게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윗바늘은 살짝 뜨게 되고요. 아랫바늘은 굴러다닙니다. 바닥에서.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요 바늘 하나의 무게만큼 목수가 위로 올라온다. 이게 맞겠죠.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육눈금을 나타낸다라고 이건 예를 들어 드린 거죠. 그 바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늘 하나 무게만큼 목수는 위로 올라온다. 그래서 이건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떡밥을 달아 던지면 산운꿈을 나타낸다. 산운꿈을 나타낼까요? 이렇게 됐는데 수직으로 입수가 된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편납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사선으로. 그래서 일목이 더 물속으로 잠긴 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선 입수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눈꿈이니까 오눈꿈 찌맞춤이라고 해가지고 오눈꿈 그대로 유지가 된다. 안 그렇죠. 바늘 하나가 바닥에서 바늘 무게가 소멸됐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돼. 우리가 희망하고 원하는 것은 오눈꿈에 찌맞춤을 했고 여기서 수심 측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했을 때 그대로 이 오눈꿈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정상이다.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낚시를 하게 되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찌맞춤, 수심 측정, 바늘 몇 개? 한 개. 어느 바늘? 윗바늘.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바늘 하나를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는 아랫바늘을 가지고 오눈꿈에 찌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심 측정을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눈꿈을 가지고 찌맞춤을 했어요. 이거를.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수심, 여기 보세요 한번. 아랫바늘에 수심 측정 고무를 부착하여 오눈꿈을 수면과 일치시킨다. 그럼 여기 수심 측정 끝났네요. 그죠? 수심 측정 끝. 끝났습니다. 낚싯대를 밀고 당겨서 찌의 눈금 변화가 없다면 원하는 단차를 주고 윗바늘을 도래에 달면 수심 측정은 끝이다. 자, 이 내림낚시는 윗바늘을 기준해가지고 수심 측정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되돌림 낚시 요거요. 되돌림 낚시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되돌림 낚시 요거를 하려고 할 때 이럴 때에 아랫바늘을 기준해가지고 수심 측정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차를 주고 윗바늘을 도래에 달면 수심 측정은 끝이다. 되돌림을 위한 수심 측정이다. 왜 그런가 보세요.
여기에서 그 편납이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없애놓고요. 이걸 가지고 수심 측정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떡밥을 달아가지고 캐스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바닥이 요 떡밥이 닿고 이 바늘은 슬로프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이 단차만큼 찌 눈금이 수면으로 잠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자, 이거 보겠습니다. 빈 바늘 두 바늘을 달고, 이렇게 두 바늘을 달고, 오눈금 찌맞춤을 하였다. 오눈금.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해온 방법인 겁니다. 자, 두 바늘 달고 오눈금 찌맞춤을 하였습니다. 자, 되돌림을 위한 수심 측정은 어느 바늘을 기준해서 찌맞춤을 할까요? 수심 측정을 할까요? 이거죠. 아랫바늘을 가지고 수심 측정을 하는 겁니다. 뭐를 할 때? 되돌림을 원할 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아랫바늘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랫바늘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낚시하는 방법 보세요. 오눈금 찌맞춤에서 아랫바늘로 수심을 측정하였다. 이렇게 수심 측정하였다. 떡밥을 달아 던지면 찌의 눈금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랫바늘과 윗바늘의 단차는 7cm로 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아랫바늘을 가지고 수심 측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물속입니다. 물속. 편납의 위치를 잘 보세요. 여기 있던 그 윗바늘이, 물에 바닥에 떠있던 윗바늘이 바닥에 닿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요 단차를 준 길이만큼 찌의 눈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속으로 잠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잠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7cm니까요. 1.5, 1.5, 1.5, 1.5, 뭐 3cm.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하나, 둘, 셋, 넷, 1.5, 그럼 4, 4, 5, 20, 한 6cm 정도. 약간의 사선 1cm 정도가 있다고 치면 요 제일 위에 있는 1눈금만 수면 위에 남고 나머지는 물속으로 잠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윗바늘이 떡밥 무게로 바닥에 닿아서 7cm가 내려간 1눈금을 나타낸다. 이거를 나타낸다. 맞죠?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오눈금 찌맞춤이라서 오눈금 그대로 나타낸다. 그래요? 윗바늘의 떡밥 무게로 해가지고 이게 떠있던 바늘이 바닥에 떨어진다 했잖아요. 닿는다 했잖아요. 틀렸어요. 아랫바늘의 무게가 소멸돼서 6눈금을 나타낸다? 이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죠? 자, 이거 틀렸고. 요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요번 주에는 이제 제가 그 의령에 지금 떡붕어터에서 그 토종과 같이 그 마리수와 덩어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가서, 요 채비에서 요 되돌림을 가지고 이 내림낚시의 변형까지 하면서 요 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응용 채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